자, 러시아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소련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 러시아에서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91년에 소련이 망할 때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보입니다. 요 근래에 제정 러시아가 1917년에 무너지고 그야말로 100년이 넘는 기간에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에 충성하는 이 군부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르바초프를 압박했던 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푸틴이 사실상 2000년부터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푸틴 집권 철근 통치 23년 만에 그의 오른팔이던 사병, 용병 조직을 운영하던 바그너 군단의 프리고진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루 만에 철군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로 푸틴은 치명상을 입어버렸고 앞으로 푸틴의 이 목숨은 시한부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난 쿠데타 어쩌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푸틴과 군부가 이제 좀 불편해진 프리고진의 바그너 군단을 전부 군의 계약직으로 등록시켜서 흡수하고 그리고 프리고진을 팽식시키려는 찰나에 프리고진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모스크바 200km 앞에까지 갔어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200km 밑에까지 진전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로스토프 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보르네시 주를 장악하고 또 리페츠크 주까지 지금 장악해서 도로를 따라 모스크바 200km 앞둔 상황에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양쪽에 중재를 해서 그래서 푸틴이 책임을 묻지 않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간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이 협상이 타결되어서 해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용병이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항복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고 푸틴이 그를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건 부차적인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특히 군사력 부분에서는 이 밀리터리 마니아, 밀덕이라는 것들이 숭배할 정도로 강했고 푸틴이 러시아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기술 그래서 러시아 군사정보국 또 러시아 보안국 그리고 러시아 군부 그리고 사병 이 네 가지 이 파워 집단을 갖다가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해서 러시아 각자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서로가 감시하게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라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푸틴은 현역 특수부대원들을 옷을 벗기고 사병부대, 흔히 PMC라고 부르는 사병부대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에 침투하게 했어요. 그들이 진너 민병대들을 흡수하게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이라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2014년에 사실상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침투해서 전쟁을 지휘하고 싸웠는데 그걸 갖다가 수행했던 사람이 프리고진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프리고진이 바그너 군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틀러를 숭배하는 극우 세력, 아조우 연대 같은 것들을 처단한다고 그야말로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바그너 연대라는 거 이게 웃기잖아요. 결국 바그너라는 것은 히틀러를 상징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을 갖다가 정리한다고 보낸 그 부대가 이 바그너 용병이라는 게 이게 정말 웃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바그너 용병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에 직접 군사 개입이 아닌 간접적 개입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중앙아시아, 차드, 시리아 등 아프리카의 한 7, 8개국
그리고 중동의 한 2, 3개국 내전에 이 바그너 군단이 깊숙하게 개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바그너 군단이 러시아의 정부에서 그야말로 벨기에 기구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금광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이라든지 돈이 되는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푸틴 또한 여러 가지 특혜를 바그너 군단에 줘서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줬고, 정부하고의 여러 계약 관계도 유지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해서 작년에 초반에 군부가 헤매기 시작하자 이 프리고진이라는 자를 발탁해서 우크라이나 내전에 투입했어요. 그래서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격전을 맡아서 결국 바흐무트를 이 프리고진의 바그너 군단이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군부가 부패했고 썩어 문드러졌고 제대로 탄약조차도 주지 않고 이 러시아 대중들의 희망을 배반하고 있다. 그래서 1917년 군사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 바흐무트 격전 도중에 또 바흐무트에서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한 직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점령지를 군부에 넘기고 빠진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점령지에 들어가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몇만 명이 죽었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가 탄약도 포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다 쓸려서 달려나가기를 바라는 러시아 군부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그런 찰나에 러시아 군부가 이제 바그너 용병들을 전부 계약병으로 군부에 하고 계약해서 직접 군부에서 흡수해서 부리려고 했고, 프리고진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그너 용병에 대해서 통제가 들어가려는 찰나에 6월 23일 날 러시아 군부가 미사일을 자기 근거지로 발사해서 2,000명이 죽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가 있는 이 로스토프를 갖다가 기습 점령하고, 로스토프에서 이제 보르네시 그리고 리페처크 주를 거쳐서 모스크바 앞에 200km 앞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함락을 갖다가 못했던 이 모스크바를 그냥 뒀으면 이 용병이 점령할랬다. 물론 푸틴의 친위대 5만 명이 모스크바를 지키고 있고 체첸의 가디로프 군대 3,000명이 모스크바를 지키고 있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네레시를 지나갈 때부터 격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보네레시 약간 못 미쳐서 파블로스크에서 러시아군 헬리콥터 부대가 6대가 떨어지고 관제기가 한 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헬리콥터 부대가 이 프리고진 부대가 고속도로를 따라서 트레일러에 탱크를 싣고 장갑차 트럭에 25,000명의 병력을 싣고 진격을 하니까 저지하려고 헬리콥터 부대가 미사일을 쏘고 일부 트럭이 박살났습니다만은 결국은요 그 헬리콥터 부대가 다 격추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보르네시에 들어가서 군사시설과 유류 저장고 등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보르네시에서 다시 위로 진격해서 엘레츠라고 200km 지점까지 갔는데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군한다, 해산을 지시했어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부가 로스토프나 보르네시에서 거의 저항을 하지 않고 이 바그너 군대에다가 그냥 부대 시설, 사령부 시설도 내주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육지에서 그야말로 총격전은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는, 지상에서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러시아 군부가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향배에 대해서 다 중립을 지켜버리고 빠졌고, 물론 러시아의 게레시모프나 쇼이구 참모총장 국방장관 또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 의회에서는 규탄 성명이 있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나 또 러시아 군사정보국 GRU 등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테러 이 작전이 발령이 되었지만은 기껏해야 기관총 포대 설치하는 정도가 다였고, 이 포크레인 보내가지고 고속도로를 파내는 게 다였고, 트럭으로 바리케이트를 다리에 치는 게 다였어요. 그 이제 직전에 옥하강이 그 바로 앞에 진경로에 옥하강이라는 강이 있고, 다리 건너면 이 모스크바 남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스크바에 이 낙하산이 내리고 섬광이 있었고, 푸틴의 전용기가 이동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러시아의 강력한 군대가 친위대가 지킨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푸틴을 위해서 충성할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푸틴은 이번에 이 상황에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한 겁니다. 사실상 푸틴이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호랑이가요, 마치 이 강아지하고 싸우다가 겁을 먹고 이웃에 부탁을 해서 좀 말려달라 한 격이 됐어요. 벨라루스의 루카센코는 푸틴 끈아풀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도 이 벨라루스는 나라의 군사력도 한 6, 7만 명밖에 안 되고 나라 규모도 작고,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의 위성국쯤 되는 나라의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니하고 프리고진하고 좀 잘 통하니까 프리고진 좀 말려달라 했고, 푸틴이 그 사이에 전화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한테도 돌리고 이란에도 돌리고 카자, 우즈벡 등 7개 나라 대통령한테 돌렸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다 냉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상황이 참 안타깝다, 잘 대처해라, 상식적으로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주변 나라들의 전화를 돌려댄 것도 웃기는 거고, 과거 러시아가 1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을 죽인 체첸의 카디로프 정도나 군대 3,000명 끌고 와서 내가 지켜줄게, 그건 그야말로 체첸 자치공화국의 수장이라 하지만 푸틴의 사병화돼 버린 거죠. 걔 외에 그야말로 푸틴을 지켜주겠다고 충성하는 군대도 별로 안 보였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푸틴이 굉장히 완고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봤지만은 실제 판을 열어놓고 보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사자나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고 그야말로 강아지 사료를 훔쳐먹은 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제 다들 알아버린 거예요. 러시아 군부도, 또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도, 러시아 군사정보국도, 프리고진도요. 프리고진을 곧 푸틴이 벨라루스에 있는 걸 암살하겠다지만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이 목격됐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이 푸틴이 이 프리고진이 진격을 할 때 반역자들은 다 극형에 처한다, 용병들은 프리고진을 사로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했지만 아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용병 내부에서 반란이 벌어지지 않았고, 로스토프 같은 지역에 가는 데마다 프리고진은 박수를 받았고, 프리고진의 그 바그너 군단은 그야말로 러시아 주민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생수를 갖다 주고 사진을 찍고 어깨동무를 하고, 또 프리고진이 이제 회군을 해서 떠날 때는 전부 거리로 몰려와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민심이 이 푸틴한테 떠났다는 거. 심지어 호도로프스키나 니발리 세력조차도 프리고진의 쿠데타를 지지한다 해서,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푸틴은 끝났다. 앞으로는 이제 시간만 남았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이 프리고진이다. 프리고진은 왜 무모하게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이걸 이제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